지금부터 말씀드릴 충격적인 사실을 들으면 여러분은 당장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취소하고 싶어질 겁니다. 우리나라 대형 병원들과 고급 건강검진센터들이 적극적으로 권하는 프리미엄 건강검진 패키지들, 그 안에 숨어있는 놀라운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매년 수백만 원씩 들여가며 받는 각종 정밀 검사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불필요한 공포와 극심한 스트레스만 키우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과잉 검진으로 인해 멀쩡했던 건강한 사람들이 병원을 전전하며 환자가 되어가는 현실입니다. 병원들이 절대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 검사들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성 때문에 계속 권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드는 검사들, 과연 이것이 의료의 본래 목적일까요? 저는 83년을 살아오며 58년간 환자를 돌봐온 내과 전문의 박준서입니다. 25세의 의사가 되어 지금까지 현역으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우리나라 건강검진 시스템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문제점들을 몸소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건강검진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검사는 여러분의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뿐더러 때로는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병원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진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지갑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제 진료실에는 검사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아픈 곳은 없는데 검사 결과지에 적힌 몇 줄의 문장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멀쩡했던 사람이 검사 후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의사로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검사가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양심상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과잉검진으로 인한 피해가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 검사는 모두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비용 대비 효과도 낮으며 위양성률이 높아서 오히려 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들은 여전히 이런 검사들을 고가의 프리미엄 패키지에 포함시켜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수익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에서도 최근 과잉 건강검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근거가 불확실한 검진 항목들이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료계 전체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검사는 무증상 상태에서의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요즘 건강검진 패키지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이 검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필요한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지 여러분은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난달 제게 찾아온 65세 이현정 씨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씨는 지난 5년간 매년 갑상선 초음파를 받아왔습니다. 목에 만져지는 혹도 없고 갑상선 기능 검사도 늘 정상이었는데 건강검진센터에서 나이가 들수록 갑상선 질환이 늘어난다며 꼭 받아야 한다고 권해서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 4년간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검사에서 갑자기 4mm 크기의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진센터 의사는 너무 작아서 당장 걱정할 것은 없지만 1년 후 추적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현정 씨는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갑상선암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밤잠을 설치고 목 부분을 자주 만져보며 혹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갑상선 검사를 받으라고 하며 신경질적으로 굴었습니다. 1년이 매우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올해 추적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절이 5mm로 1mm 정도 커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진센터에서는 크기가 커졌으니 조직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이현정 씨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고 합니다. 이현정 선생님, 저 혹시 갑상선암인가요? 밤마다 목이 조이는 것 같고 숨쉬기도 힘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현정 씨가 제게 왔을 때의 모습은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석 달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해서 체중이 5kg이나 빠진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검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 양성이었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양성 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정 씨가 겪은 석 달간의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 그리고 수십만 원의 추가 검사비와 조직 검사비는 모두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부담감입니다. 검진센터에서는 양성 결절이라도 크기 변화를 봐야 한다며 앞으로도 1년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현정 씨는 평생 이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갑상선 초음파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최신 장비들은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 1mm 크기의 미세한 결절까지 모두 찾아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결절들의 대부분은 평생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검 연구 결과를 보면 갑상선에 작은 결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성인의 절반 이상이 크고 작은 갑상선 결절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결절의 발견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런데 초음파 검사로 이런 결절들을 발견하게 되면 의사들은 법적, 윤리적 책임 때문에 추적 검사나 조직 검사를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잉 진료의 악순환입니다. 국가암정보센터와 대한갑상선학회에서도 무증상 성인에 대한 일상적인 갑상선 초음파 선별검사는 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에 혹이 만져지거나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강한 경우에만 검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년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갑상선 초음파를 기본 검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조기 발견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갑상선암은 대부분 매우 천천히 자라고 예후도 좋아서 조기 발견이 생존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갑상선 초음파를 통해 발견되는 대부분의 갑상선암이 실제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작고 진행이 느린 암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암들을 발견해서 수술하는 것이 과연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78세 때 정기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를 받았는데 좌엽에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로서 이것이 문제없는 양성 결절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막상 환자 입장이 되니 마음이 편하지 않더군요. 밤에 자다가도 목 부분이 신경 쓰이고 진료를 하면서도 자꾸 그 결절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 1년 후 추적 검사를 받았는데 크기나 모양에 변화가 없어서 그 이후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1년 동안의 불안감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목에 혹이 만져지지 않고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며 가족력이 없다면 굳이 갑상선 초음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매년 반복해서 받는 것은 더욱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거리만 늘어날 뿐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검사는 무증상 상태에서의 뇌 자기공명 영상과 뇌혈관 촬영입니다.
흔히 뇌 MRI, 뇌 MRA라고 부르는 이 검사들도 요즘 프리미엄 건강검진 패키지에 자주 포함되는데 정말 필요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72세 김동욱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씨는 최근 들어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약속 시간을 가끔 깜빡한다는 이유로 치매가 걱정되어 뇌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는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뇌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이에 비해 약간의 뇌이축이 있고 작은 혈관들의 미세한 변화가 관찰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지만 진행 양상을 봐야 하므로 1년 후 추적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김동욱 씨는 그때부터 매일 밤 치매에 대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조금만 깜빡해도 혹시 치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고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표정이 이상해진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자꾸 자신의 기억력을 테스트 받는 것 같다며 위축되었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참지 못하고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이전과 별 차이가 없었지만 김동욱 씨의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검사에서도 뇌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견이 나오자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김동욱 선생님, 제 뇌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살아 있어도 치매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김동욱 씨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심각한 우울 상태였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었으며 모든 일에 의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정작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검사 결과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동욱 씨에게 필요했던 것은 비싼 뇌 MRI가 아니라 적절한 상담과 간단한 인지기능 평가였습니다. 자세한 병력을 들어보니 최근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면서 생긴 우울감과 외로움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를 구별하는 것은 수백만 원짜리 뇌 MRI가 아니라 경험 많은 의사의 자세한 문진과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로 충분합니다. 김동욱 씨의 경우도 간단한 치매 선별검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뇌 MRI의 가장 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뇌의 변화까지 모두 이상 소견으로 기록한다는 점입니다. 80세가 되면 누구나 20세 때보다 뇌가 작아집니다. 이는 병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뇌의 작은 혈관들의 미세한 변화들이 생기는 것도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런 소견들이 검사 결과지에 전문 용어로 적혀 있으면 환자들은 마치 큰 병에 걸린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증상도 없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정상적인 노화 변화를 발견했을 때 의사들이 주기적인 추적 검사를 권한다는 점입니다. 환자의 불안을 덜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뇌 MRI가 정말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한쪽 팔다리의 마비나 감각 이상, 언어 장애, 의식, 소실, 경련 등 뚜렷한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또한 치매가 의심되는 뚜렷하고 지속적인 인지기능 저하가 있을 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건망증이나 가벼운 두통, 어지럼증,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기억력, 감퇴 정도로는 뇌 MRI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증상들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우울감, 약물 부작용 등이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아서 생활 습관 개선과 적절한 상담이 더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에서도 뇌 MRI는 뚜렷한 신경학적 증상이나 인지기능 장애가 있을 때만 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증상 상태에서 단순히 걱정된다는 이유로 받는 검사는 비급여로 분류되어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많은 신경과 전문의들도 무증상 성인에 대한 뇌 MRI 선별검사는 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발견되는 대부분의 이상 소견들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환자에게 불필요한 걱정만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검사는 무증상 상태에서의 양전자 단층 촬영, 즉 PET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가격이 가장 비싸면서도 동시에 가장 논란이 많은 검사 중 하나입니다. 한 번 받는데 보통 100만 원이 넘는 이 검사가 과연 그 값어치를 하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8세 정명희 씨는 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후 암에 대한 극심한 공포 때문에 2년째 PET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는 가족력이 있으니 조기 발견을 위해 매년 받는 것이 좋다고 권했고 정명희 씨도 비싸지만 생명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받아왔습니다. 올해 검사에서 췌장 부위에 약간의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며 담당 의사가 추가 정밀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PET에서는 염증과 암을 구별하기 어렵다며 CT와 MRI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명희 씨는 그 순간부터 췌장암 말기 환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췌장암 정보만 찾아다니며 밤잠을 설쳤고 생존율이 낮다는 것을 알고는 가족들에게 유언까지 남겼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서 한 달 만에 체중이 8kg이나 빠졌습니다. 추가 검사들을 받는 동안의 기다림은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괴로웠고 가족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는 단순한 만성 췌장염에 의한 염증성 변화였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정명희 선생님, 그럼 제가 받은 그 비싼 검사는 뭐였나요? 석 달 동안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건가요? 정명희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받은 검사가 오히려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더욱 화가 났던 것은 검진센터에서는 이런 위양성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PET 검사의 가장 큰 문제는 위양성률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 검사는 세포의 포도당 대사를 이용하는데 암세포가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검사에서 밝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염증이 있는 조직, 감염 부위, 심지어 근육이 긴장한 부위도 마찬가지로 포도당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염증도 암처럼 보일 수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 긴장도 이상 소견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분들은 몸 곳곳에 작은 염증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PET에서 여러 부위에 이상 소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PET 검사는 방사능 물질을 직접 혈관에 주사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PET 검사로 받는 방사선량은 흉부 엑스레이를 수백 장 찍는 것과 맞먹습니다. 무증상 상태에서 매년 이런 검사를 받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무증상 성인에 대한 PET 검사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암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전이 여부를 확인하거나 치료 효과를 평가할 때는 매우 유용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암을 찾기 위해 받는 선별검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특히 폐암 위험이 낮은 사람이나 무증상 성인에게 PET를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발견되는 대부분의 이상 소견들이 위양성이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조직 검사를 받게 되면서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PET 검사 비용은 보통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입니다. 이 비싼 검사를 받고도 결국 위양성 때문에 추가로 CT, MRI, 조직 검사까지 받아야 한다면 총 비용은 200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 역시 10여 년 전 동료 의사의 권유로 PET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70세였는데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한 번 정도는 받아볼 만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지만 검사 받는 과정에서 느낀 불안감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검사 전날 금식을 해야 하고 당일에는 방사성 물질을 주사받고 1시간 동안 조용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후에도 방사능 때문에 가족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들었을 때 과연 이 검사가 필요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PET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필요에 따라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같은 검증된 검사들만 받고 있습니다. 83세인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을 보면 PET가 없어도 충분히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검사는 모두 환자보다는 병원의 수익을 더 많이 고려한 검사들입니다. 갑상선 초음파는 한 번에 10만 원 내외, 뇌 MRI는 50만 원 내외, PET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병원에 가져다 줍니다. 검진센터 입장에서는 이런 고가 검사들을 많이 포함시킬수록 패키지 가격을 높일 수 있고 수익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위양성 결과가 환자를 더 큰 고통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의료진들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지만 쉽게 바꾸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환자가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렵고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많은 검사를 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학의 기본 원칙은 이익보다는 해악을 먼저 고려하는 것입니다. 검사로 인한 이익이 위험보다 클 때만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의학의 기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검사는 이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검사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검사는 실제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생존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검증된 검사들입니다. 위암과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한 암이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대장내시경은 암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인 용종을 발견해서 제거할 수 있어서 암 예방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런 검증된 검사들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검사들은 과감히 제외하는 것이 현명한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비싼 검사를 많이 받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검사를 적절한 시기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의 기본은 검사가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등이 어떤 검사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을 소홀히 하면서 비싼 검사에만 의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저는 83년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검사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계단을 이용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고 충분히 자고 가족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 어떤 정밀검사보다 더 소중합니다. 물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말 이 검사가 나에게 필요한지, 이 검사로 인한 이익이 위험보다 큰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검사를 권유받았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이 검사가 왜 필요한지, 검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위양성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물어보세요. 좋은 의사라면 이런 질문들에 성의껏 답해 줄 것입니다. 만약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거나 무조건 받으라고만 한다면 다른 의사의 의견을 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키지에 포함된 모든 검사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 성별, 가족력,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서 정말 필요한 검사들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검사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갑상선에 만져지는 혹이 없고 기능이 정상이라면 갑상선 초음파는 불필요합니다. 뚜렷한 신경학적 증상이 없다면 뇌 MRI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PET-CT는 받지 마세요. 대신 그 돈으로 건강한 음식을 사 먹고 운동시설을 이용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미 활동을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도 의료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한 환자가 되어서 불필요한 검사는 거부하고 정말 필요한 검사만 받는다면 의료계도 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환자가 바뀌면 의료진도 바뀌고 시스템도 바뀝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불필요한 검사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필요한 검사들과 나이별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의료진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병원에서 불필요한 검사를 권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팁들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58년간 환자를 돌보며 얻은 경험과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비싼 검사가 아니라 올바른 생활 습관과 현명한 의료 이용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83세 현역 내과 전문의 박준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